자, 오늘은 여행과 문명 7번째로 아프가니스탄 현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에 이어서 2부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978년에 아프간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그 탄압 정책이 민심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공산 정권이 처하게 됐는데 소련에서는 그 책임이 이 아민의 과격 정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79년 9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타라키 대통령이었으니까 당시에 타라키와 의논 끝에 이제 그 부총리였던 그 부대통령이었던 총리 아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궁의 아민을 오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체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일이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타라키가 아민한테 붙잡혀 가지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직을 이제 사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민이 대통령직을 계승한다고 승계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리고 몇 주 후에 타라키가 사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민이 타라키를 죽였다라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직접 나서서 아민을 제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79년 2월 24일에 이제 아프간 침공을 하죠. 국경을 넘어서 10월 27일에는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이제 소련 특수부대가 장악해가지고 아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말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소련이 이제 78년에 아프간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소련을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9년 중반부터 사이클론이라는 작전으로 이제 무자헤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플랜을 짜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자금은 사우디가 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ISI 그 파키스탄 정보국이죠. 여기 파키스탄이 이제 장소와 그 무자헤딘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이걸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 나라가 아프간 내전에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4년에 이제 브레즈네프가 죽고 고르자보프가 등장하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84년에 이제 카르말 대통령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 총수였던 나지불라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한테 이제 실권을 주죠. 그래서 87년에 이제 대통령에 이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8년에 5월부터 89년 12월 2월까지 89년 2월까지 이제 철수를 완료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소련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실패했고 패배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패배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소련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는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소련 제국이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와해돼 가지고 동구권이 탈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독립하게 되죠. 소련으로서는 정말 막대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 그 아프간의 공산 정권 중에서 마지막 정권이 나지불라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지불라 정권이 88년에 소련이 철군하면 곧 망할 거라 그랬는데 92년까지 4년이나 더 지속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련이 많은 무기를 넘겨주었고 군사 지원도 약속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자헤딘 정파들이 군벌들이 서로 분열해 가지고 힘을 합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느라고 나지불라 정권에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다가 92년에 이제 러시아와 미국,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우리 서로 전부 나가자.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하니까 대세가 무자헤딘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나지불라가 카불을 탈출하려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엔 구역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이제 무자헤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94년 봄부터 탈레반이라는 신비한 학생 집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탈레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짧은 시간에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눈을 다친 오마르인데요. 나중에 이제 눈을 다치게 되는데 이 양반이 94년 봄에 이슬람 성격자 물라 오마르가 칸다하르 서쪽의 신게사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마드라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드라사는 이제 이슬람 학교를 얘기하는데 우리로 치면 뭐 서당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무자헤딘 지휘관들이 2명의 소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오마르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마르한테. 그래서 오마르가 몇 명의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장을 해서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무자헤딘 지휘관을 살해해 버립니다. 죽여버려 가지고 탱크에 매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무자헤딘 지휘관들이 한 소년을 서로 강간하려고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놈들도 또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이 두 사건이 전설이 되겠죠. 와, 오마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 막 낫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만 들어도 병이 다 낫는다 막 이런 전설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마르 무리가 유명해지고 이들 학생들이 이제 탈레반,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학생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탈레반은 아프간에 이슬람을 올바로 세우는 걸 기치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도 그 이념이 그건데요. 이슬람 사회에 이슬람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 그걸 항상 주장했는데 아무튼 탈레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많은 마드라사 학생들이 오마르 무리에 가담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그 피난민촌에 있었던 난민촌에 있었던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특히 오마르 무리에 많이 가담을 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미국, 사우디, 파키스탄이 은밀한 지원을 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전략을 짜고 사우디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장소와 훈련을 시키고 장소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의 탈레반은 그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그 호랑이 새끼한테 된통 물린 거죠. 지금 요즘 아주 개박살 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데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왜? 미국이 이 탈레반을 키워줬거든요. 처음에 소련에 대항하라고. 그래서 많은 그 무기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전략도 가르쳐주고 이러다가 이제 본인이 결국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레반이 이제 94년 11월에는 칸다하르를 점령해서 지금 칸다하르가 탈레반의 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력도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95년 9월에는 이제 헤라트도 점령하게 되고 이번에도 헤라트 점령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카불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95년 3월에
이 마수드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이 북부 동맹군 사령관이죠. 이 마수드가 신임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아주 좋은데 언제입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알카에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탈레반과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알카에다가 암살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뭡니까? 아랍의 방송국 기자로 위장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안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폭발시켜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96년 8월에는 이제 카불을 점령하기 위해서 카불이 워낙 마수드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카불 동쪽 잘랄라바드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함락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쪽, 남쪽, 서쪽 세 방향에서 카불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수드가 이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 판지시르 계곡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마수드 아들이 지금 탈레반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반정부군을 집결시키는 데가 바로 이 판지시르 계곡이죠. 아주 천혜의 요새라서 소련군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고 탈레반 통치 기간 5년 동안에도 이 판지시르 계곡은 점령하지 못했던 아주 그런 천혜의 요새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철수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 9.11 테러 사건 나기 이틀 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레반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을 이제 건국을 세우게 되죠. 카불을 점령하고 나서. 그래서 96년 9월 27일에는 탈레반 선발대가 이제 나지불라를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처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카불 바자르 시장에다가 이렇게 나지불라하고 나지불라 동생을 교수행에 목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아주 그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하죠. 그래서 나지불라 형제는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끝나게 됐죠. 그때 이때 그 누굽니까? 그 마수드가 북쪽으로 철수하면서 나지불라한테 같이 가자 그랬는데 서로 종족이 다르잖아요. 마수드는 북쪽 타지크 계열인가요? 그렇고 이 사람은 파스툰이니까 자기 안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구역에 남아 있다가 잡혀서 죽은 겁니다. 탈레반이 이제 96년 9월에는 포고령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년 전 얘기죠. 거의 여성 외부 노동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 폐쇄하고 교육도 금지시키고 다시 부르카를 전부 입게 만들고 그다음에 TV도 전부 폐쇄시키고 음주 가무 모두 금지시키고 이런 극단적인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탈레반의 그 출발 배경은 참 좋았는데 이 정책을 너무 극단적인 이런 정책을 씀으로써 민심을 잃게 되죠. 국내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아무튼 그렇지만 탈레반은 당분간은 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97년 5월에는 마자르 이 샤리프를 점령해서 했는데 이때 하자라족도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하자라족하고 파시툰족은 또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때 탈레반이 600명이나 사망하고 1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또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98년에 다시 여기를 재탈환하는데 이때 또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하자르족을. 그 다음에 98년 9월에는 바미안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러면 탈레반의 성공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이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도자와 어린 전사들, 학생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바로 세우겠다는 종교적 이상에 불타고
그 다음에 도덕적 우월감으로 가득 찬 지도자와 어린 전사들이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 민주화 운동 과정에도 보면 민주화 운동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타 보수 정권에 비해서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 정권이나 소련은 못지않게 고통을 안겨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무자헤딘 군벌에 대한 반발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자헤딘 군벌이 7개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게 파벌이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 부패하고 타락하고 국민들을 엄청 착취하고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 정권이나 소련군보다 더 악랄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탈레반이 민심의 지지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미국, 사우디, 파키스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탈레반의 거점 기반이 남서부거든요. 남서부, 이 칸다하르 쪽, 그쪽인데 그쪽에 있었던 무자헤딘들이 두라닉의 파스툰족이 아니라 다른 족이었거든요. 근데 탈레반은 바로 이 두라닉의 파스툰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42에서 한 45%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의 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레반들은 쉽게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점을 이런 무자히딘에 비해서 그게 이제 성공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탈레반에도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국내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반인권적인 정책을 펴므로써 민심이 이반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고립되는 면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 동안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번에 탈레반이 아주 쉽게 다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재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이슬람 형제들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우리 형제들을 지원해야 된다. 외세에 대항하는 이런 그 우리 형제들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쪽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 8월에 이제 아프간의 망명 중이던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를 폭발시키잖아요. 그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탈레반한테 이 빈 라덴을 인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몇 번이나. 근데 계속 거부를 하죠. 탈레반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시를 받은 또 사우디가 카불에서 공간을 철수하고 모든 경제 지원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마침 파키스탄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탈레반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게 전부 이제 뒤에서 미국이 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으로 상업 항공기 취항을 금지시키고 모든 아프간의 금융 계좌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탈레반은 완전히 이제 고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상징적인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미안 대불 파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1년 3월 8월에서 9일 사이에 이 대포로 바미안 대불을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슬람이 불교를 반대해서 이 대부를 파괴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서구 사회에 대한 반발로, 이런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이 바미안 대부를 파괴시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작전은, 테러 작전은 계속되죠. 그래서 2001년 9월 11일 날 그 너무나도 유명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죠? 이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를 납치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방성 건물까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카에다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미국 국방성을 이제 그 비행기로 공격하는, 자살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제 분노가 극도에 이르렀죠. 미국 사람들의 분노가.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한 것으로 지목을 하고 이제 아프간 공격 준비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알카에다 기지에 대한 첫 공습을 하고요. 11월 9일 날은 마자르 이 샤리프, 여기 북쪽 거점 도시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북부 동맹군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이 북부 동맹군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했는데 북부 동맹군이 북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진격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에 카불을 점령하고 12월에는 칸다하르를 점령해서 이제 완전히 탈레반을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하미드 카르자이 수반이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2002년 5월에는 이제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제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부터는 43개 유엔 연합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그 뒤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파병을 하게 되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병 전투 병과는 아니고 공병단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국 선교단, 기독교 선교단 23명이 피랍돼 가지고 그 중에 2명이 피살되죠. 그 다음에 31일 날 엄청난 돈, 대강 한 400억 가까이, 370 몇 억이라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건 정부와 탈레반 간의 비밀 협상이니까 그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이제 석방돼서 국민들한테 엄청 비난을 받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가서 이슬람 무슬림한테 그 기독교를 바꾸라 하면 좋겠어요? 또 무슬림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슬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좋겠냐고요. 그런 것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건 너무 경솔한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2011년 5월에 빈 라덴이 드디어 사살이 됩니다. 아프간에서 사살된 게 아니고 파키스탄 아부타바드에서 사살됐는데,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에서 빈 라덴을 보호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파키스탄과 탈레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전비도 너무 많이 들고 거의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렇게 전비가 20년 동안 들고 국내적으로 비난도 많고 또 군사적으로 큰 성과도 없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철수 협상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협상 파트너가 탈레반이잖아요. 지금 아프간 정부는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프간 정부군은 인정하지 않고 탈레반하고 직접 협상했다는 것은 미래의 아프간을 이끌어갈 정부를 탈레반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탈레반이 아주 쉽게 정권을 재탈환한 건 어떻게 보면 미군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죠.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탈레반이 8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칸다하르, 헤라트, 가즈니, 잘랄라바드,
등 아프간의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에는 이제 카불까지 탈환해가지고 대통령궁에 이렇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8월 14일에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무튼 탈레반이 여기 2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 아프간 정부가 너무너무 썩어 있고 부정부패에 쩔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탈레반은 20년 동안 정권을 잡지 않고 있는 동안 민심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재집권할 수 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이고, 근데 이제 아프간의 평화가 정착되어서 아프간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외세가 개입하는 일이 없이 자주 독립국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탈레반 정권이 지난 20년 전에 집권기에 저질렀던 과오를 거울 삼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참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주영 교수가 쓴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 사라진 바미안 대불 위한 헌사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제일 사랑하는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인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주영 교수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정말 부러운데, 아무튼 아프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니 플래닛의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퀴백과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 지도 이런 것들은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다가 많이 사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